안녕하세요. 데이비드입니다. 오늘은 자바스크립트 비동기로 프로그래밍하는 시리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비동기적으로 어떻게 콜백이 동작하는지 우리가 익히 들어봤을 거예요. 콜백은 비동기적인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스케줄링을 나의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기법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제가 콜백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은 펑션을 어, 인자로 넘겨줄 때 바로 그 인자로 넘겨준 펑션을 바로 콜백이라고 부른다라고 정의를 설명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바로 그 콜백이 어떻게 비동기적인 프로그래밍과 연관이 되어지는지, 비동기적 프로그래밍에서 스케줄링을 하는 데 있어서 콜백을 어떻게 사용해서, 어떻게 활용해서 어, 스케줄링을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먼저 그것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저번 시간 이제 저번 강의 이벤트 루프와 콜스택 강의에서 함께 공부한 내용이죠. 이벤트 루프와 콜스택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다시 한번 기억이 나실 수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있고요. 콜스택과 메모리 힙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파란색 네모들을 보시면 돔, AJAX, 타임아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돔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 시간에 저희가 예시로 진행하게 될 실제 코드에서는 이 돔 조작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로 예시로 진행하게 될 코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우리가 하려는 동작은 무엇이냐면 자바스크립트 파일에 new function이라는 함수를 선언하고 그 선언해 놓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스크립트 태그로 HTML 스크립트 태그로 불러와서 스크립트 태그를 통해서 JS 파일을 실행한 다음에 그럼 선언이 되겠죠. new 펑션이. 그 선언된 new 펑션을 우리가 호출하는 것까지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script.js 파일로 만들고 script.js에는 펑션, new 펑션하고 이것이 선언이 되어 있고 이렇게 선언된 script.js 파일을 로드 스크립트라는 함수로 불러와서 실행한 뒤에 선언되어 있던 new 펑션을 호출하면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코드를 짠 뒤에 이 코드를 실행해 보면요. 에러가 발생합니다. new function이라는 함수가 선언이 되어 있지 않다는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러를 왜 발생하는지를 우리가 파악해 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로드 스크립트라는 함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저희가 작성했는지 그 코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 코드는 여기 있는데요. 펑션 로드 스크립트는 src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스크립트라는 변수에 먼저 documents.create 엘리먼트로 스크립트 엘리먼트를 만들어줍니다. 스크립트 태그를 만들고요. 이 스크립트 태그에 src라는 속성에 저희가 인자로 받은 src를 할당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document head라는 엘리먼트에 어펜드를 해주죠. 이 바로 저희가 만든 스크립트 태그를 이렇게 어펜드를 해주면 브라우저는 바로 추가가 된 이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불러오고요. 스크립트 안에 있는 소스죠. 소스는 저희가 만든 script.js 파일이죠. 이 파일을 불러오고 로딩이 완료되면 스크립트를 바로 실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로드 스크립트 안에 저희가 이 위치, 작성한 script.js 파일의 위치만 넣어주게 되면요. 이 스크립트 태그가 만들어지고 스크립트 태그의 소스로 저희가 넣어준 이 소스, 즉 위치가 할당이 되고 할당된 스크립트 태그가 헤드 엘리먼트에 어펜드가 되면서 자동으로 이 script.js 파일이 로딩이 되고 로딩이 끝나면 실행이 되겠죠. 그것은 브라우저가 해주는 일이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다 완벽하게 코드를 짰으면 바로 new 펑션을 이 script.js 파일 안에서 선언했기 때문에 new 펑션을 호출하면은 호출이 돼야 되는데 호출이 되지 않고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이 메모리 힙 콜 스택, 이벤트 루프 이 구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단계별로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드렸었죠. 그때 웹 API 중에 타이머, 셋 타임아웃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웹 API 중에서 셋 타임아웃이 아니라 도움으로 조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 그림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텅 빈 곳에서 바로 이 로드 스크립트 함수가 호출이 되고 나면 다큐멘트를 조작하는 이 document.create element라는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웹 API 중에서 DOM, 즉 바로 이 DOM을 조작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비동기적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제가 이 로드 스크립트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DOM을 조작하기 때문에 바로 이 함수는 이 콜스택에서 로드 스크립트라는 함수가 콜이 되었기 때문에 스택처럼 쌓이고요. 그 안에서 document.create element라는 함수는 이쪽 웹 API로 넘어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함수는 바로 콜백 큐에 담기게 되고 이벤트 루프가 이것이 비워질 때까지 계속 확인을 하는 것인데요. 이게 실행되기 전에 이 로드 스크립트가 호출이 되었잖아요. 그럼 이제 넘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나면은 바로 이어서 어떤 함수가 실행되느냐? new 펑션이 실행이 되는 것이죠. 호출이 되면 이 new 펑션이 이 콜 스택에 쌓이게 되는데 그때는 아직 document.create element가 여기 웹 API에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document.create element하고 source를 불러와서 우리가 script.js 파일에서 선언한 new 펑션이 아직 실행이 안 된 거예요.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 콜 스택에 쌓인 new 펑션을 호출하게 되면 이 new 펑션은 선언이 안 돼 있다는 에러를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처음의 의도는 뭐였냐면 로드 스크립트를 실행하고 바로 new 펑션을 이어서 실행하고 싶은데 로드 스크립트가 비동기적으로 동작하는 자바스크립트의 특성에 따라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비동기적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 new 펑션을 바로 이어서 실행이 안 되게 돼버리는 것이죠. 처음에 콜스택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콜스택이라는 자바스크립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는 비동기적으로 싱글 스레드 non-블러킹으로 동작한다 라는 해결책을 가졌는데요. 그 해결책이 도리어 우리가 로드 스크립트에 이어서 바로 new 펑션을 실행하고자 하는 이 의도를 방해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로드 스크립트는 비동기적으로 따로 쭉쭉쭉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동안에 즉 저희가 이게 로드 스크립트고 이게 new 펑션이라고 생각하면 로드 스크립트가 다 끝나야 new 펑션을 실행해야만이 new 펑션이 이 로드 스크립트 통해서 선언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논블로킹으로 쭉쭉 로드 스크립트, new 펑션 이렇게 돼버리니까 로드 스크립트가 다 끝나기도 전에 new 펑션이 호출되니까 new 펑션은 당연히 선언되지 않은 것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기법이 바로 콜백입니다. 그 의미를 여기 아래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는 로드 스크립트 함수를 조금 수정해 줄 거예요. 소스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콜백이라는 인자를 또 받습니다. 추가로 받는데요. 이 콜백이 바로 인자로 넘겨주는, 파라미터로 넘겨주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이 함수에다가 저희가 new 펑션을 넘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document create element 해서 이 create element를 이제 만들고요. 스크립트 태그의 source에 우리가 원하는 소스를 할당해 주고 나서 스크립트가 로드가 되고 나면 그때 실행하는 이벤트 핸들러로 onload라는 이벤트의 핸들러로 바로 이 콜백을 실행하는 익명의 함수를 할당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 스크립트 태그 안에서 소스가 할당된 뒤에 스크립트가 로드가 되고 나서 이 익명 함수를 실행하게 되는데 이 익명 함수를 실행하면 우리가 인자로 전달한 콜백, 즉 함수를 호출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순서대로 new 펑션이 이 콜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스크립트가 다 로드된 다음
new 펑션을 실행하는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스케줄링, 로드 스크립트 다음에 new 펑션을 호출하는 것에 있어서 무리 없이, 에러 없이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콜백이라는 기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즉, 비동기적으로 프로그래밍이 실행되는 것이 비동기적으로 실행되는 것 자체가 자바스크립트의 특성입니다. 그 특성은 싱글 스레드, 즉 콜스택이 하나라는 자바스크립트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자바스크립트의 실행 방식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비동기적인 실행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순서대로 함수를 호출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그 원하는 대로 원하는 순서대로 함수를 호출할 수 없게 돼버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수를 콜백으로, 즉 인자로 넘겨주는 기법을 고안해낸 것이죠. 그러면 이 결과로 우리가 원하는 순서대로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콜백이 가지는 한계점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콜백은 이런 식으로 함수 안에 함수에게 인자로서 새로운 함수를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스크립트가 두 개가 있는 경우에는 첫 번째 스크립트를 로드하고 두 번째 스크립트에서 또 로드 스크립트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즉 콜백 안에 로드 스크립트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코딩을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순서대로 로딩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것이 세 번째, 네 번째 쭉쭉 계속 수많은 스크립트 파일들을 로드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것이 콜백 헬이라고 불리우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로드 스크립트가 되고 로드 스크립트가 되고 로드 스크립트가 되고 이런 식으로 로드 스크립트를 콜백 안에 계속 선언해 주게 되면 코드는 점점 더 해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가독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모양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프로미스라는 객체가 ES6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미스 객체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미스 객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async await라는 키워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은 자바스크립트가 비동기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으로는 싱글 스레드이기 때문에 콜스택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는 비동기적으로 동작한다고 설명드렸죠. 그런데 이렇게 비동기적으로 동작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순서가 실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동기적이라는 거는 예측이 이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순서를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동기적으로 작동한다면 바로바로 한 줄씩 해석을 하겠지만요. 비동기적은 그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계속해서 해나가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과정이고요. 순서를 조절하기 위해서 콜백을 사용했고 그 콜백의 에러, 즉 한계점, 콜백의 이 에러 핸들링과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프로미스라는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프로미스라는 객체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강의는 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